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맘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규제 지역으로 되었을 때 대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6월 19일 금요일 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전은 5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대덕구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나머지 그 밖에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이 발표될 때마다 대전이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서 모두들 조금씩 의아해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금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대전 시민들은 조금 있으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메가톤급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이렇게 세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지정 효과를 살펴보시면, 저는 지금 금융 쪽에 대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LTV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주택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이 있고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지금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행에서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냈다고 해요. 하지만 개선사항에서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어떤 가액의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어떤 출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부담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또 강화를 했는데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사항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새로 이사 갈 집을 구매했을 때 주담대를 일으키게 되면 6개월 안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의무가 부과되었고요. 주택자는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및 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사항을 보게 되면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또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이 하나 있는 1주택자인데 규제 지역 내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의 주택을 6개월 내에는 또 처분을 하고 또 이쪽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적용 시기를 보면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 매매 계약, 가계약은 불포함을 하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금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 17일 날 규제 지역이 발표됐고, 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매수와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고, 또
그에 따라서 계약도 분명히 이루어졌을 테고요. 규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또 대출 신청을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특히 2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했더라도 19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지금 은행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규제 전에 계약했던 그 계약분에 대해서도 정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새로 매수할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테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갈 집에 대해서 LTV 계산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던가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실수요자의 대부분은 내 돈을 100% 다 들고서 집을 매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적정한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텐데요.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낮아진 LTV 때문에 새로운 집을 사기가 좀 망설여질 테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세와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 전세값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현행에서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했는데요. 이번 개선 사항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가 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난 전세를 살고 내가 이사갈 집에 대해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만약 구입하게 된다면 내 주택에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하니까 푸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과 또 세부적인 사항, 추가 사항이 빠른 시일 안에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